인류가 오랜 세월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물음이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에 대해 과학이 던지는 답변이 우리의 상식과 직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면 어떠실까요? 죽음이 우리가 아는 끝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끼실까요? 오늘 우리는 양자역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가장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과학적 상상력, 바로 양자자살 가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가설은 단순히 복잡한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과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삶과 죽음,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죠.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아마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대담한 질문을 함께 탐험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꽤나 예측 가능하게 움직입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하지만 아주 미세한 입자들의 세계, 즉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는 기묘한 현상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신비롭고 고대 유적에 새겨진 미지의 상징처럼 알 수 없는 법칙들이 지배하는 곳이죠. 작은 입자들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거나 관측하기 전까지는 그 상태를 알 수 없는 중첩이라는 기이한 상태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안개 낀 실험실에서 알 수 없는 기호들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미스터리함과 약간의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기묘한 양자 세계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이 실험은 양자 중첩과 관측자 효과라는 핵심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상상해보세요. 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방사성 원자와 독가스병이 연결된 장치가 들어있죠. 방사성 원자는 50%의 확률로 붕괴하고 붕괴하면 독가스병이 깨져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남습니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 방사성 원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즉, 상자 안의 고양이 역시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양이는 50%의 확률로 살아있고 50%의 확률로 죽어있는 이른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자를 열어 고양이를 관측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이 중첩 상태가 깨지면서 고양이는 하나의 확실한 상태, 즉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상태로 결정됩니다. 이 기묘한 고양이 사고 실험을 인간에게 대입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양자 자살 가설입니다. 상자 안의 고양이를 자기 자신으로 바꾸고 독가스 대신 양자 스위치에 연결된 총을 든다고 상상해보세요. 매 순간 50%의 확률로 총이 발사될 수도 있고 발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총 역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발사될 상태와 발사되지 않을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설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를 우리의 존재론적 질문에 적용한 매우 대담한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충격적인 가설이 던지는 진짜 질문을 파고들 준비가 된 겁니다. 만약 총이 발사되지 않아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만약 총이 발사된다면 그때 나는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우리가 마주한 이 질문은 어쩌면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죽음에 대한 가장 기묘한 해답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총구가 겨눠진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다면, 또 발사된다면 그때의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양자역학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다세계 해석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양자역학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합니다. 미시 세계의 입자들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관측이라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순간 다른 가능성들은 어디로 사라지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세계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다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각 가능성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듯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많은 평행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 다세계 해석을 우리가 상상했던 양자 자살 가설에 적용해 볼까요? 당신의 머리에 총구가 겨눠져 있고 이 총은 양자적 사건, 예를 들어 방사성 원자의 붕괴 여부에 따라 발사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이때 방사성 원자가 붕괴할 확률은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도 50%라고 가정해 봅시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이 원자가 붕괴하는 순간 우주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한 우주에서는 원자가 붕괴하여 총알이 발사되고 다른 우주에서는 원자가 붕괴하지 않아 총알이 발사되지 않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을 직접 겪고 있는 나라는 의식은 어떤 우주에 존재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가설은 당신의 의식이 오직 총알이 발사되지 않은 우주에만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죽음을 경험하는 우주에서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오직 살아남은 당신의 모습만이 거울에 비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죽는 우주에서는 당신의 의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경험도 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당신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한 선택은 파멸로, 다른 선택은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상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서는 당신의 의식은 언제나 성공하는 길, 즉 살아남는 길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총알이 발사되어 당신이 죽는 우주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우주 속의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의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은 죽음이라는 경험을 관측할 수 없기에 영원히 살아남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당신의 의식은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우주로 계속해서 이동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죽음은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며 단지 수많은 평행 우주 속 다른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존재론적 뿌리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이 기묘한 사고 실험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면 의식은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가설은 과학적 증명이 아닌 사고 실험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 기묘한 상상은 우리를 끝없는 질문의 미로로 이끌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자살 가설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복잡한 과학적 개념이나 철학적 아이디어를 보다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며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사고 실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치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상상하며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파고들었던 것처럼 이 가설 또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는 강력한 지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과학적 검증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자체를 뒤흔들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어째서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내면의 깊은 존재론적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현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이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유한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언가일까요? 양자 자살 가설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쩌면 불편하지만 매혹적인 급진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사실은 수십억 년 전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처럼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주관적인 의식이 단 하나의 우주에 갇혀 있지 않고 수많은 평행 우주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마치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바다 위에서 수많은 물결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물결 속에 나라는 의식의 흔적이 언제나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이 가설은 죽음의 순간 우리의 의식이 마치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듯 분기되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우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 간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죽는 우주 속에 나는 더 이상 나의 의식이 아니게 되는 그런 역설적이고도 충격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존재론적 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죠. 마치 고요한 우주 공간에 홀로 떠있는 푸른 지구를 바라보며 유한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듯한 그런 경외감 말입니다. 어쩌면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자들이 별을 보며 품었던 우주와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21세기 양자역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양자 자살 가설은 비록 증명되지 않은 사고 실험이지만 우리가 죽음과 삶,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의미를 찾아보게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사색의 시간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